요일별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일단 지수가 좀 이번 주에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씩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오를 만큼 올랐다. 네. 그래서 조정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장기 목표 지수가 월봉 기준 938포인트인데 917포인트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가 이제 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주봉 차트 보더라도 121평선이 891포인트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돌파하면 다시 지지를 눌림목 주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유력하고 일봉 기준으로도 10일 이동평균선이 897포인트 어제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보면 로봇은 그 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있었고, 그다음에 리튬주화라든지 반도체 소재도 4월 11일부터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리고 나서 대다수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2차 전지도 일부 조정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도 가격이 조정 들어갔다면 이제는 섹터별로 다 목표까지 갔다가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나와서 안 나오게 되면 급락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 실적 순이익이 안 좋으니까 또 급락하듯이 그러면 1분기 실적 나오는 이 어닝 시즌은 코스닥을 특히 조심하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별로 한번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봉 차트가 유효한데 왜 차트를 봐야 되냐면 차트는 투자자의 어떤 심리, 투자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째 우상향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밑에 스토캐스틱 전환지표인데 이 전환지표가 이제 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열에 들어갔다 바로 빠지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는 이제 한 비중 축소로 1년 투자 보고 투자했다 축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주봉 차트는 한 8주 정도 아니면 한 3, 4개월 정도 봤을 때는 지금 밑에 보면 3월 말부터 거래량이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지난주 거래량이 크게 시작되고 이번 주에 지금 음봉이 아마 출현될 거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음봉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스토캐스틱이 두 번째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게 짱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 올라가더라도 조정했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 반전 여부를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 매일매일 보는 일봉 차트 보면 박스권 어제 하루가 붕괴됐기 때문에 급락하면서 그럼 오늘 또 이 어제 붕괴된 것을 회복을 못하면 특히 음봉을 준다면 거래가 어제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봉을 주게 되면 일봉 기준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스토캐스틱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3월 20일부터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 발생됐으니까 이것은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봉, 주봉, 일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섹터별로도 조금씩 밀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까지도 어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코스피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코스피도 오를 만큼 올랐는데 코스피는 조금씩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장 보면 코스닥은 신용률도 엄청 급증했고요. 이제 코스피는 평상시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코스피가 리스크는 적은데 그래도 최근 조금씩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장기 목표 지수는 월봉 기준 2,820, 올해 목표가는 저는 2,820포인트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률 10%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10%면 연간 수익 괜찮은데요. 그런데 중기 주봉 기준으로 보면 2,640포인트니까 2,580대 왔기 때문에 상승률은 이제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크게 한 두 달 정도 보더라도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 보면 12일 이동 평균선이 2,551포인트인데 이게 잘 지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러면 조정 받더라 소폭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 급등주는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민감주가 조정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 민감주 바닥이에요. 원래부터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내려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정적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도 특별히 올라갈 게 없는데 물론 이제 방산유 이런 것은 내려갔다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먹을 거 없지만 그 중에서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면 22평선 이하
아직은 월봉기 22평선 이하니까 추가 상승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밑에 보면 스토캐스틱 가열권인 거죠.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월봉이니까 천천히 간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10% 먹으려면. 그다음에 주봉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가열권이면서 거래량이 지금 3주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려 있으니까 에너지가 보강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주봉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마 안 좋을 걸로 보여요. 그러더라도 이제 지지선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즉 주봉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봐요. 눌림목 후에 가더라도 한 4%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12동 평균선이 2,551포인트인데 지금은 4월부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3월 말부터 전체적으로 이것도 에너지가 보강되고 있으면 거래가 많아야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보강되면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강 중이니까 조정받더라 소폭 조정은 2,520포인트인가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는 종목을 걷어놔도 특별하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약간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좀 종목별로는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지수 흐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 한참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도 투자 격언 한마디 알려주세요. 먼저 이제 실적보다 앞서서 멀리 달아난 주가, 즉 걔는 실적 가치, 즉 주인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먼저 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기다려 정치하거나 또 다시 주인이 지나가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뒤처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개와 주인의 산책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실적이 잘 나온 2차 전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 과거의 사례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과거의 화장품 시대에 2000년 초반부터 화장품 시대가 좀씩 좋아져서 소비 시대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개발하면서 중국이 산업화 서부 대개발하면서 아파트 짓고 그 사람들 많이 들어가 소비를 강력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200배씩 400배씩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아모레지 월봉 차트 기준 한번 쭉 간단히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 우리가 소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6년 4년간 주식가가 아모레지가 25배가 올라갔습니다. 25배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가 25,000원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시대가 앞으로 본격화되고 소비가 되고 중국도 서부 대개발하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선주도 급등하기 시작한 같이 중국 개발 때문에 같이 가서 했는데 아직은 실적은 조금씩 나오니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25배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 차트 보면 2006년도, 2010년도 보면 주가가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인데 그 전에 이미 주가가 2006년도 실적보다 워낙 앞서서 주가가 갔기 때문에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락을 해서 한 몇 년 동안 폭락을 이제 2년 반 동안 고점대에 80%가 빠집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처럼 피보나치 수율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실적대에 너무 빨리 갔으니까 주가가 다시 폭락을 하는 거죠. 폭락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니까 거기서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반타작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대에 가던 주가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화장품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면세점 불티나게 다 팔리거든 모든 화장품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5,000원짜리가 주가가 20만 대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7년간 40배가 상승하거든요.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떠세요?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적이 그때 고공행진이 됩니다. 그럼 언제 화장품 시대가 끝나는지 그 시점만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2015년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에 이제 보복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화장품 소비가 급격히 줄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은 90%에서 80% 빠져서 고점 대비 그 시대가 완전히 마감된 거죠. 이제는 이 시대가 올라가더라도 뭐 많이 올라 100%도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와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투자자의 심리하고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투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지를 통해서 이제 펀더멘털과 또 주가의 상관관계 그 후행성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볼 때 실적이 좀 보장이 된다면 그럼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반타작 났을 때도 내가 사서 반타작 나도 이거 더 산다든지 어떤 그 시대를 확실히 믿고 가면 좋거든요.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알코프로나 관련된 소재주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018년도 19년 뭐 20년 반타작 됐거든요. 반타 이상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도 확신을 갖고 손절을 안 하고 계속 사모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그것처럼 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면 미리 사놓으면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이제 업종들 나오면 또 사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실적이 보장된 주식이라도 중소형주의 주가는 변동성이 아주 커요. 네. 그래서 주식을 돈을 많이 벌려면 변동성을 이해하라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해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즉 활용할 수 있다, 없다면 대형 성장 가치주. 뭐 그렇게 반타작 잘 안 나는 주식은 빠져야 30%. 네. 이렇게 빠지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대가 전기차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보장되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형주에 이해를 하신다면 중소형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네. 같이 전해주세요.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다수 실적이 다음 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돼서 근데 실적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마이너스. 그래도 그 중에서 플러스 나는 것들을 있는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도 좋아지면 그런 주식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작은 박스권 리스크가 네. 적기 때문에 그다음 성장주는 순고르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경기주는 뭐 정치한다. 아직은 경기 모멘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예를 들어서 로봇주라든지 반도체 장비뿐만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실적이 잘 안 나올 거거든요. 실적이 없이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주가 올라갔다 빠져서 다시 반등하더라도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추세 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기 때문에 급등한 주식은 급락하고 가격 조정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좀 얻고 싶으실 텐데 네. 좀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요즘 이제 종목이 조정 들어갔으니까 네. 종목이 잘 안 올라갑니다. 특히 뭐 많이 빠진 것도 안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건 좀 그럼 두려워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유망 주식은 저는 이제 호텔신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군요. 네, 호텔신라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호텔신라는 이제 호텔 부문, 레저 부문, 이제 면세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면세점 쪽이 시내 면세점이 좋아지면 전체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됐는데 네. 매출 한 1조 내외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한 1,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1분기가 300억이면 거의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3년 올해 전체 매출액을 보면 네. 매출액이 15% 정도 늘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130% 늡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이 넣으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올해는 실적에 대한 물론 퍼센트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면 주가는 과거의 평균 정도 주가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 5월 달에 일주일 지나면 연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춘절 중국의 훈풍이 이제 5월 연휴에 대한 놀고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주로 4월 달부터 5월 달은 이 중국 관련 이렇게 연휴 관련된 주식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절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면세점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쇼핑주도 있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항공주부터 해서 네. 카지노주 다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니까 호텔신라는 안정적으로 지금부터 추세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길게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가 와 있어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즉 지금 하락이 마무리됐는지, 그럼 상승이 마무리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세 번의 침체가 있고 지금 수렴하고 위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도 이제 이미 시작을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랠리를 중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11월 이후부터 1월 달까지 좀 급등했다 조정을 받고요. 이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반전하면서 스토캐스틱 가일권 들어갔기 때문에 가일권 들어갔다는 건 추세가 강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세가 강화돼서 위쪽을 한번 갈 걸로 보이고요. 일반 이제 단기 차트는 최근대를 며칠 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일봉 네. 차트 보면 이번 장에 조정 받을 때 잠깐 눌림목 주면 그때부터 손절선까지 매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호텔신라 차트상으로 같이 또 분석을 해봤는데 리스크도 적고 추세가 위로 가는 모습의 그런 차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차트 보니까 언제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 네. 모를 만큼 서서히 좀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호텔신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가격부터 손절선 한 8만 원 정도까지 매수를 분할 매수해서 네. 목표가 1차전 9만 3천 원인데 뭐 9만 7천 원, 10만 원대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선이 중요한데 8만 원을 짧게 보시면 8만 원 손절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8만 원 보시면서 목표가 9만 3천 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항상 마무리로 네. 코멘트를 또 주시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려요. 네, 주식으로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액 자산가의 사고 방식, 투자 습관을 익혀서 자기 것만 쓰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좀 마인드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4월 말로 가니까 셀인 메이라는 투자 격언이 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희망만 가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흐름과 더불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흐름도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5월 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 이제부터 슬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모닝쇼는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